이상 무뚝뚝하기만 하던 내가 너를 만나고 변해가. 혹시 너도 나와 같을까? 나를 사랑한다면. 사실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땐 너에게 그 말이 듣고 싶어서라고. 오늘이 가기 전에 들을 수 있을까? 애타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서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 손만 잡고 있는 너에게 어설픈 말장난을 섞으며 나름 네 눈치도 보고 있어. 사랑한단 말이 듣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너에게 조금 용기 낼 순 없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사실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땐 너에게 그 말이 듣고 싶어서라고. 오늘이 가기 전에 들을 수 있을까? 애타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날 좋아한다, 날 사랑한다. 어서 내게 말해. 사실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너에게 그 말이 듣고 싶어서라고. 오늘이 가기 전에 들을 수 있을까? 애타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안녕.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잘 안 나서 책을 많이 못 읽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 전에 살짝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긴 했지만 10분이라도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빨리 읽었어요. 좀 10분 동안 급하게 읽었는데 오랜만에 책 읽으니까 도파민이 미쳤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오리지널 아닌가? 일단 정확히 않지만 오리지널 아바타로 방송한 게 조금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약간 포니테일이나 조금 다른 스타일로 요즘에 좀 자주 한 것 같아갖고 오랜만에 오리지널로 들고 왔는데 아닌가? 최근에 오리지널 한지 좀 지났네. 물론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을 안 해서 다시 보기 개수로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 4개만 4번만 오리지널을 안 써도 한 달 동안 안 쓴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튼 오랜만이다. 아니 약간 포니테일에 잠깐 꽂혔어. 중간에 또 제가 집톡을 쓰느라 아바타 안 켜져서 집톡 쓰느라 잠깐 또 못 썼는데 한동안 포니테일에 제가 좀 꽂혔을 때가 있었거든요. 포니테일 갑자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고민돼. 그 여자들 그 단발병 한 번씩 걸리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징버거님도 오리지널 단발되셨더라고. 너무 예뻐.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갑자기 장발 완전 긴 생머리가 너무 예뻐 보일 때도 있고 갑자기 단발이 너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유독 포니테일이 엄청 끌릴 때도 있고 뭐랄까 헤어스타일이 좀 쉽게 변덕을 부린다 해야 되나? 좀 취향이 명확치 않아. 그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이게 너무 좋고 갑자기 저게 너무 좋고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 옛날에 그 파란 머리 오너랑 그 사랑여 오너랑 이런 게 좀 긴 생머리를 제가 좀 유지해 왔잖아요. 그걸 계속 고수해 왔어. 좀 긴 생머리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머리색이랑 눈색은 똑같은데 흑발에 그 빨간색, 보라색 오드아이인데 그냥 머리가 단발이 되고 3학년에서 양으로만 바뀐 크게 바뀌지 않았던 약간 리뉴얼이라 보기에도 살짝 애매한 그게 있었잖아요. 완전 오너가 바뀌었다고 보기엔 애매한. 그때도 갑자기 약간 단발병에 걸려서 갑자기 단발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너를 단발 바꿨었는데 또 잠깐 후회했었던 적이 있어요. 중간에. 물론 그 오너를 쓴 거 자체가 너무 시기가 짧았지만 아닌가? 다시 그냥 장발을 유지할 걸 그랬나? 약간 하면서 약간 혼자 왔다 갔다 약간 마음이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뭔가 이제 양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그 양수인이라는 게 조금 단발이 어울리잖아. 그래서 단발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게 또 단발을 하다 보면 요즘엔 또 그 긴 생머리에 대한 그 집착은 조금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포니테일이랑 뭔가 깔끔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뭔가 좀 모범생 같고 포니테일이랑 단발에서 약간 많이 고민이 돼. 근데 단발 보다 보고 단발 나름대로 그게 좀 매력이 있는데 포니테일 보다 보면 그것도 예쁘고 이게 또 현실에 저는 쉽게 그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한 번 자르면 기르는데 오래 걸리니까. 특히 살짝 자른 것도 완전 단발로 잘라버리면 그게 장발이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훅훅 바꿀 수가 없는데 아바타는 훅훅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서 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뭐 고민 많이 되는 느낌? 포니테일이랑 단발 이거 너무 고민돼요. 둘 다 너무 예쁘고 약간 미련이 남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포니테일이거든요. 이 약간 뭐랄까 살짝 활동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포니테일 하면 조금 요게 있고 느낌이 선글라스 갑자기 단발은 단발대로 약간 귀여운 매력도 있고 약간 양수인이라는 거에 조금 더 어울리기도 하고 해서 이거 계속 변동. 일단 아직까지 오리지널 왜 자꾸 아바타 혼자서 메롱하지? 저 메롱하지 않았어요. 저 메롱 안 했어요. 여튼 좀 아직까지 오리지널은 요 단발에다가 딱 요 폼이 지금 맞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변덕을 부리고 있을 뿐이지 바뀌지 않았는데 고민이 돼. 오리지널을 그냥 포니테일을 할까? 아니면 포니테일 약간 서브처럼 그냥 가끔 이제 하는 느낌을 하고 오리지널은 이제 단발로 할까? 이게 너무 고민이 돼. 단발 나름대로 예쁘면서도 너무 수수한가 싶은 생각도 가끔 드는데 또 제가 다른 버추얼 분들을 보면은 좀 포니테일을 바꿀까 하다가도 일단 좀 예쁜 이제 단발이신 분들 보면은 단발 진짜 예쁘긴 한데 진짜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캐디가 꼭 머리 길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캐디가 그냥 너무 예쁘면 그게 단발인 게 잘 어울리게 딱 전체적으로 매칭을 잘 하면 그 단발이 너무 예쁘고 또 포니테일에 맞게 전체적으로 매칭을 딱 해놓으면 그 포니테일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너무 고민돼. 진짜 약간 다른 느낌으로 예뻐.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있어요. 포니테일 괜찮은데. 근데 지금 옷이 밑에가 약간 체육복 같은 느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래서 더 포니테일 잘 어울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금 원래의 의상? 살짝 정장, 완전 정장은 아니긴 한데 이게 정장 느낌이 나는 여기에는 또 약간 단발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포니테일과 단발에 대한 지금 고민이. 둘 다 예쁜데 맞다. 그리고 오늘 방제가 4월의 마지막 큰일 났어요. 저 그 유튜브 쇼츠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벌써 내가 17살이라니 말도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7살 하고도 지금 4일이 단발 포니테일 단발 포니테일 약간 단머리 느낌? 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벌써 2026년이
4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요. 어떡해, 왜 이렇게 빨라. 이러다가 또 금세 2학기가 오고 또 다음 해가 오고, 아, 정말 불안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 싫어요. 나 평생 고등학생 있을래. 아니, 뭐라 그러지? 약간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들어. 빨리 어른이 돼서 요걸 약간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 수험생의 느낌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으면 지금 막 두 가지 마음, 자아가 싸우고 있어.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어. 이게 뭐야. 그니까요, 5월이라고? 와, 그 반을 다 왔는데 거의. 어떡해. 시간 너무 빨라요. 큰일 났어요. 저랑 좀 동갑이신 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2026년이 반 가까이 됐다는 거가 너무. 그니까요. 여기 한 달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와, 나 진짜 곧 어린이날인데 이제 나 더 이상 어린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조금 죄책감이 드는. 양심을 찌르는. 근데 너무 빨라. 난 내가 17살이라는 것도 아직 적응을 못 했는데, 나 스스로 17살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적응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그 나이를 적응을 하면 다음 해가 와. 그러니까 내가 15살이란 나이에 적응하면 16살이 되고, 16살에 적응하면 17살이 와. 어떡해. 나 아직 17살 적응 못했는데 반 가까이 지나가지고 너무 시간이 너무 빨라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또, 그니까요. 그 연도도 나는 특히 2026년 1월 쯤엔 어디다가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적거나 하면은 2025년이라고 자꾸 잘못 써서 계속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어린이날 당일만 쉬어요. 그래도 당일 쉴 수 있구나. 옛날에 되게 그런 빨간 날에도 못 쉬게 하는 회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 괜찮은 회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다닌 건 아니고요, 물론. 이러다가 어느 날 눈 뜨면은 내가 성인이래. 제가 성인이라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불안불안합니다. 솔직히 한 중3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뭐 시간이 빠르다 이런 말을 했었지만 이 정도로 그땐 빨랐던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요라니까 진짜. 아니 블로그에서 이제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이제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한두 살, 두세 살 정도 많은 이제 언니들 들어보면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성인이 됐거나 하는 그런 언니들이 항상 내 스스로가 성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성인이요? 이렇게. 이게 또 정작 성인이 되면 어느덧 30대 그래서 이거 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른이라고 그렇게 세상 일을 잘 알거나 침착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차피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성인이 되는 건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성인이 됐다고 짜잔 엄청 성숙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왜 이제 20대 언니 오빠들도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냥 표면적으로만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험생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고등학생의 책임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성인의 책임 뭐냐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아니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국어 국문과나 문창과 그렇게 약간 글 관련?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 뭐 먹고 살래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난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내가 이제 나중에 국문과를 희망하니까 좀 열받긴 하지만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또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글 쓰는 거 말고 다른 활동을 하면 뭐 엄청 능력이 막 엄청 뛰어나고 막 뭐 탑 10에 들고 막 이 정도가 아니어도 사실 어느 정도 먹고 살 거는 주어지는데 글이나 그림처럼 좀 예술적인 분야는 본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잘해야 하고 운빨도 이제 좀 있어야 하고 이 시대가 날 알아줘야 되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본인의 실력과 운빨이 둘 다 작용을 해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고 잘 못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 잘 못하면 그냥 굶어 죽어 그래서 이 예술 쪽을 약간 지망하는 그러니까 예체능 쪽이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하면은 뭐 돈을 적게 받고 뭐 이런 뭐 조금 실력이 떨어지면 돈을 적게 받고 실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못하면 돈을 아예 못 버는 그냥 상황이 와버려가지고 진짜 예체능 너무 안 져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근데 이게 초반에는 어느 정도 돼도 나중에 계속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내가 계속 인지도가 안 오르고 계속 한 푼도 못 벌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뭐 나한테 뭐 큰 백이 있는 게 아니라 백이 있으면 이제 계속 할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약간 예체능 쪽은 약간 부자들의 취미인 느낌인데 나 같은 서민이 겁도 없이 발을 들인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 좀 백이 있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치스러운 약간 원래 그런 문화인데 서민이 발을 들여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정말 좋아서 우연히 정말 다 좋아해주고 이러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나. 잠깐만 꽤 본격적으로 하셨구나. 저 계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던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믿음을 줘야 회사에서도 계약을 해주고. 돈만 있으면 아싸리 그냥 본인 출판사를 차려갖고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맞아요. 이렇게 또 취미가 일이 되는 거면 또 얘기가 좀 달라져. 나도 사실 옛날만큼 초등학생 때만큼 순수하게 오로지 진짜 글을 즐기면서 쓰는 느낌이 조금 덜해지긴 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재밌지만 조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그냥 흥미 위주로 쓰는 느낌은 이제 조금 아니라서 내가 슬슬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부담을 가득가득 담아서 쓰는 또 나름 쓰다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니까 재밌기는 한데 재미는 여전한데 재미가 유일하지 않다 이제 약간 오로지 재미를 이유로 하는 건 아닌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한 12살 때부터니까 한 5년 가까이 글을 썼으니까 그런 느낌. 진짜 그냥 글이 재밌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글을 안 쓰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정체성이 된 느낌이지. 그냥 글을 안 쓰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정체성을 잃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글 이꼴 내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지금 그런 영역이 아니게 되어버렸어. 그냥 이게 나다 같은 느낌이 되어버려서 과몰입. 그냥 이 정도 쓰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른 일을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글을 안 쓰면. 와 10년 대박. 그냥 그 전에 쓰던 거는 너무 대충 써가지고 잘 썼다고 볼 수도 없고 그나마 본격적으로 쓴 건 12살 때부터니까 5년밖에 안 되는데 좀 맞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크게 뭐랄까 보여주는 용이 아니다 생각할 때 더 재밌는 것도 있고 오로지 그냥 내 취향만 때려박아서 쓰는 그 느낌. 또 뭐 이미 출판사 안에서 자리를 좀 잡았다? 내가 인지도가 꽤 있어. 막 그러면은 이제 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땐 초반에는 출판사 그것도 좀 맞춰야 되고 이제 독자들 그것도 요즘 대중의 그것 취향도 좀 맞춰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로지 내 취향의 글을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만큼 흥미가 있진 않지. 근데 전 진짜 노잼이면 바로 때려치는 성격이라 아직 그렇게 막 재미가 없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재미는 있지만 조금 부담이 생긴 감은 있다. 옛날에 나 그 뭐지? 쇼츠에서도 했던 얘기였던 거, 쇼츠에도 올라갔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 블로그 완전 초반에 글을 쓸 때는 전혀 뭐 글을 쓰고 올리는데 부담이 없었던 게 조회수가 1도 안 나와. 진짜 조회수 뭐 잘 나와봤자 5? 뭐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5명 보고 뭐 이 정도. 진짜 많이 봤을 때 한 10명 보고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이게 뭔가 남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부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쓰는데 어느 정도 조금 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약간 소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또 이거를 내가 밥 벌어 먹고 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뭔가 오로지 내 취향만 전부 다 담긴 또 그리고 그냥 재밌기만 하면 장땡이 아니라 일종의 좀 뭐라 해야 되나 개연성도 이제 최소한으로는 좀 챙겨야 하고 너무 뜬금이 없거나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개연성은 챙겨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별 오기 제목 말할 뻔했어. 한별 오기도 실제로 본편을 적은 회차는 지금 7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전체는 몇 개지? 전체는 34개야 글이. 근데 34개니까 지금 27개는 다 설정글이 그냥 정리글 설정글 이런 거라는 거죠. 진짜 본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본편 들어갈 내용은 7개밖에 없으니까 글이 지금. 그래서 설정글만 27개를 쓰고 있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좀 복잡한 걸로 쓰다 보면은 결국 내가 정리를 안 하면 나도 헷갈리고 전에 뿌려놨던 떡밥을 좀 이제 유기하지 않고 잘 회수를 해야 되는 것 때문도 있고 이 캐릭터가 마치 현실에 진짜 존재하는 것만은 이 캐릭터의 정확한 설정이 필요하니까 막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메모해 놓다 보면 엄청 많아져요 글이. 이제 약간 좀 비슷한 주제끼리는 묶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7개가 나오는데 설정글이. 그래서 참 재미는 있는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나의 이제 아직까지는 나의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난 지금 이제 난 이제 지금 그래도 고등학생이고 수험생이니까 너무 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또 투자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안 쓰다가 쓰면 좀 감을 잃은 것 같아요. 한참 글을 매일매일 글만 쓰고 있을 때보다 막 다른 일을 하다가 종종 시간 있을 때 들어와서 글을 쓰면 옛날만큼 쭉쭉 써지지 않는 느낌도 있고 여튼 그래서 저는 그리고 초등학생 아니야 그래도 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래봐야 지금 고1 된 지 4개월이지만 그 중3 과정까지만 해도 수학이 제일 재밌었단 말이죠. 와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이래서 수포자가 생기는구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수학이. 그리고 갑자기 국어나 사회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그 블로그에도 이거 올렸던 거 기억나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 했었어요. 나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꿈도 작가인데 왜 수학을 제일 재밌어 할까? 난 대체 이과인가 문과인가 막 되게 이게 충돌되는 것 같아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는 어려서 그랬던 거고 고등학교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그냥 나는 글을 좋아하고 작가가 꿈이고 국어와 사회를 좋아하는 지극히 평범한 문과였다.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까지만 수학을 좋아했던 거지 고등학교 들어오면 정말 본격적인 수학이 시작되니까 못해 먹겠어. 그래서 나는 문과가 맞았다. 난 절대 이과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고 진짜 수학이랑 과학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대학 가면
반드시 문과로 들어가서 절대로 다시는 수학을 쳐다보지 않고 살 것입니다. 나는 고3이 끝나면 절대로 다시 수학 문제를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무조건 난 글만 쓰면서 살 거야. 글이 망해도 수학은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100% 순도 100% 문과였음을 깨달았고요. 가끔 공부는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 그나마 좀 좋아하는 과목인 국어랑 사회를 약간 회피용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지만 그것도 아예 놀아버리기에는 죄책감이 들 때 국어랑 사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국어랑 사회만 진도가 빠른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급하게 요즘엔 다시 수학을 재개하고 있는데, 너무 그 수학 너무 하기 싫어서 막 엄청 조금씩 막 찔끔찔끔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정말 다 망할버릴 것 같아가지고 요즘 급하게 다시 좀 수학을 부여잡고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중학생 때 하던 거랑 차원이 달라.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수학이 꽤 괜찮은 줄 알았어. 막 절대 못 해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서 어려웠지만 그때도. 그래서 나는 중3 때까지만 해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혹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있다면 수학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수학머리가 있으면 중학생 때까지는 나 좀 잘하는데 싶을 수 있거든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고등학생 때 아주 사람을 아주 신나게 문제로 패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중3 거까지 내가 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뒤통수를 아주 크게 후려맞을 수가 있습니다. 난 고등학교,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고등학교 1학기 거, 1학년 1학기 1단원 완전 처음 들어갈 때 첫 페이지? 그런 데서 갑자기 이상한 공식을 막 겁내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난 그거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야. 그 중3 때 근해 공식 외우라는 것도 2차 방정 근해 공식 외우라는 것도 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아득바득 외웠는데, 아니 고1 되니까는 외워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겁내 많아. 그냥 근해 공식 같이 복잡하고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한두 개여야 외우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외워 싶어가지고 막 원망을 막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는 원망을 막 내뱉었는데, 그래서 2학기가 아니지 2단원이었다. 2단원 하고 처음 2단원도 초반에는 그래도 1단원이 유독 어려웠던 거구나, 2단원은 그래도 그나마 낫네 했는데, 아니야 2단원도 하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거야 하나도. 3단원도 처음에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초반에 어려웠던 거구나, 3단원 좀 괜찮네 했는데 정작 또 하다 보니까 3단원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계속 그런 배신의 연속에 이르르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단원이 학교 진도랑 좀 다를 거예요. 제가 학교 교과서를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1단원과 실제 학교에서 보는 1단원이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나는. 여튼 그랬다. 그래서 왜 다른 과목은 뭐뭐 포기 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수학만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까 하는 걸 몸소 정말 깨달았어. 공부는 본격적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판결? 약간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고등학생 때부터다. 중학생 때는 성적 좀 잘 나왔다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중학생 거까지는 나름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거는 코멘트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고등학생 때부터다. 잘하고 못하고는 고등학생 때 판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중학생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중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약간 그거는 약간 기준점에 들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시작이다 느낌. 물론 그 사람들 원래 좀 머리가 좋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계속 놀다가 고등학생 고1 때 공부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엄청 좋은 데 인서울 들어가신 분들도 꽤 이제 얘기가 있고
한 거 보면은 고등학생 때의 어떤 그 생활 같은 게 진짜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 느낌. 중학생 때 좀 열심히 했다고 고등학생 때 막 확 잘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 엄청 열심히 했으면 고등학생 때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돼.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초등학생, 중학생 때 논 애들이든 뭐 그때 열심히 한 애들이든 어차피 똑같이 고등학교 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초등학생 때까지는 마음 편히 그냥 나중에 정말 만족스러울 만큼 그냥 마음껏 놀고 한 중2, 중3 때 왜냐면 바로 고1부터 시작하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중2, 중3 때부터 슥 공부 시작해도 사실 크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막 그리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이제 초1, 초2 때까지 완전 핑동핑동 놀았는데 그때는 내가 남들보다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또래 친구들보다 살짝 이제 늦고 하는 거가 조금 막 마음에 걸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놀았다 싶어요. 그때 안 놀았으면 언제 놀았겠어. 그냥 그리고 어차피 그래봐야 초1, 초2인데 그냥 초등학생 때 좀 노는 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튼 뭐 나중에 고등학생 때 갑자기 너무 힘이 빠지거나 현타가 올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 때는 그냥 그때 에너지 채운다는 느낌? 나는 고등학생 때 쓸 에너지 채운다는 느낌으로 초등학생 때는 좀 놀아주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싶어. 초등학생 때 잘했다고 딱히 고등학교 거 잘하지도 않고 초등학생 때 못했다고 고등학교 못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돼. 제가 했어요. 물론 나는 초등학생 시절을 통으로 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3년치를 그냥 확 끝내기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벼락치기가 충분히 되는 시기라서 초등학교 과정은 특히 그런 것도 있어. 그냥 공부를 해서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뇌가 커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초등학생 때 공부를 단 한 개도 책 한 페이지도 안 펴봤다고 치자. 그래도 초1한테 초1 문제 풀어봐라고 얘기하는 거랑 중1한테 초1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거랑 중1이 더 눈치껏 잘 풀거든요. 한 번도 만약에 초등학교 공부를 안 해봤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살면서 이제 생기는 지혜나 살면서 생기는 눈치? 그냥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초등학생 때 완전 미련 없이 다 논 다음에 중학생 때부터 벼락치기 와바박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훨씬 고등학생 때 비축했던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물론 꾸준하게 하는 건 좋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12년 동안 꾸준히 할 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초등학생 좀 노는 게.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딱히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사실 너무 막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 많이 쓰고 너무 빡세게 굴리면은 고등학생 때 약간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독한 사람 아니면 좀 일반인 중에서만 생각하자면은 보통 힘이 빠지니까 그냥 초등학생 때는 좀 놀자. 나 지금 오히려 초등학생 때 왜 더 놀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금 약간 후회가 들어요. 그때 내가 더 놀았다고 지금 더 늦었을 것 같지 않거든 보니까. 고작 뭐 초등학교 거 1, 2년 안 했다고. 그런 거 금방 끝나 벼락치기 하면.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살짝 놀자. 중학생 때까지는 살짝 다 노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생 때는 좀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중1 때까지는 놀아도 되는데 그래도 여튼 그래서 지금 나 한 2년 조금 넘게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쉴 때가 아니다. 사실 지금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무슨 방송 켜는 것만 봐도 어떤 수험생이 보충 방송을 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타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 나름대로는 놀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아 근데 또 나름 이게 자아가 분리돼 진짜. 두 가지 마음에 들어. 굳이 막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막 좋은 데 가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도 근데 또 공부는 하기 싫어. 이거 다 약간 공감이지 않나? 약간 그래서 막 자아가 분열되듯이 막 되게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약간 공부하기 싫을 때 꿀팁?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다 약간 공감이 돼. 약간 사람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 그런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공부가 괜찮게 되더라. 뭐 이런 약간 쇼츠나 얘기 같은 걸 들어보면은 뭐 엄청 새로운 정보, 딱히 나한테 크게 도움되는 정보가 없다는 건 좀 단점인데 그래도 그 보면서 좀 공감이 가. 맞아, 나도 저랬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같은 이 전국의 수험생들끼리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또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재수하면 서러운 게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그 대학 난 못 가서 서러운 거잖아. 약간 사람이 그 상대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야. 나는 똑같이 지금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면 내가 뭔가 더 비참해지는 기분도 있고 다 같이 이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는 좀 그런 그런 약간 뭐야 될까 사람이 특성이 있잖아요 약간. 그래갖고 이제 막 그런 가끔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아니 일타 강사 나와갖고 막 뭐라 이제 입시 관련 얘기해 주시는 거 막 듣거나 하면은 댓글에 이제 나랑 비슷한 나이대 수험생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덜 하기 싫다고 했나? 그런 거 예를 들면 공부하기 싫을 때 위치 옮겨가면서 하면은 잘 된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진짜 공감. 난 처음에 나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딴 사람도 그렇다길래 이거 다 그렇구나 싶은 그걸 알게 됐거든요. 쇼츠 보다가. 뭐 방에서 하다가 뭐 스카에서 하다가 아니면 카페에서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위치 좀 옮겨가면서 하면은 그 유독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 물론 공부 언제나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유독 하기 싫은 날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장소를 조금 바꿔가면서 하면 덜 하기 싫고 좀 더 새로운 느낌이 들고 매일매일 하던 이 지루한 짓거리를 반복한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장소가 달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 공부가 딱 하루만 하라고 하면 덜 힘들잖아. 근데 똑같은 행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위치 옮겨가면서 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 새로움을 살짝 주면은 덜 하기 싫더라고. 스카 애용하고 있습니다. 카페 너무 시끄러워. 근데 우리 동네는 스카는 또 그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게 너무 조용해요. 아니 최소한 거기 사람이 그래도 있는데 또 인기가 좀 많은 카페라서 사람이 카페? 아니 스카라서 스카도 카페지? 하여튼 사람이 많은데 진짜 조용해요. 어느 정도 조용하냐면 뭐 지금 제 옆에 음료수가 있거든요. 한 요 정도 되는 얼음 소리만 살짝 들려도 그게 엄청 큰 소음처럼 느껴질 만큼 거기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진짜. 근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거든? 근데 진짜 책 페이지 넘기는 소리 하나도 제대로 안 날 만큼 진짜 조용해요. 어떻게 그러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볼펜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게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긴 한데 그 조용한 건 좋아요. 근데 하나의 그 필통 지퍼 여는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무섭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조용하니까 집중이 잘 된다. 가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거 너무 힘들면은 그 바로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위치가. 거기 카페로 자리를 옮기면 엄청 시끄러워. 막 우왕좌왕 막 카페 막그 수다 떠는 사람들 막 알바생 음료 만드는 소리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데 사고 싶은 날이 또 있어요. 이게 언제나 조용하면 좋을 것만 같지만 그렇게 왁자지껄한 소리를 백색 소음 삼아서 약간 하고 싶은 날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스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날은 카페에 가면 거기가 분위기가 되게 막 좀 놀고 있는 분위기? 좀 뭔가 가벼운 분위기? 다 같이 막 깔깔 노는 분위기니까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좀 그렇게 내가 혼자 고독하게 막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 이게 그렇게 진지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감이 살짝 사라지면서 조금 더 집중이 오히려 잘 되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약간 그날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많이 옮겨 다니는 느낌. 근데 단점은 이제 시간이 늦으면은 한 8시쯤 되면은 너무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스카에서 고무를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거 가끔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하필 시간이 막 8시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거나 막 그럴 때 흐름이 끊기는 게 또 나름 단점이긴 한데 스카 갈 때는 웬만하면 좀 일찍 가는 거가 좋아.
근데 시간 막 8시 이렇게 되고 흐름 끊기고 할 때는 보통 오늘 원래 스카 갈 생각이 없었는데 공부하다 보니 갑자기 스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스카 갈 생각을 좀 뒤늦게 그렇게 출발을. 그래서 막 집에서 뭐 한 3시? 4시 때쯤에 좀 뒤늦게 나가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막 8시 돼서 흐름이 끊기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막 이렇게 되는 막 상황이 오는 거라서 막 처음부터 근데 아침에 좀 오늘 스카이 가야겠다 딱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서 일찍 좀 가면은 그렇게까지 밤 6시까지 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좀 더 편한 듯? 근데 가끔 이제 5시쯤에? 4시, 5시쯤에 나가면은 제 또래 애들이 학교에서 우르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신기해. 나랑은 다른 그냥 원래 같았으면 나도 이제 저기에 섞여서 학교를 다녔어야 하는 앤데 홈스쿨링을 하니까 또 나는 이제 초등학생 때 자퇴했으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아예 그냥 다니다가 자퇴한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는 들어가 보지조차 않았으니까 초등학생이랑 중고등학생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일단 중고등학생은 교복을 입기도 하고 체육복 같은 거 따로 입고 막 이러잖아. 학교 시간도 늦고. 근데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한. 난 야자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초등학교엔 야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 없는 거는 나는 다 경험을 못 해본 거란 말이야. 중고등학교에만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로 나온 애들 보면 약간 신기한 느낌? 뭔가 나랑 같은데 다른 애들인 느낌이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약간 오묘해요. 약간 진짜 홈스쿨링 안 하면 약간 느껴보기 힘든. 그래서 그럼 저번에 뭐지? 저번에도 아니다. 이제 나 한 중2 때 일이었나? 한 2, 3년 전 일인데 2, 3년 아니 1, 2년 전 일이구나. 1, 2년 정도 된 건데 이것도 이제 저녁에 한 7시쯤에 스카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 이제 엄청 친했던 친구랑 그 친구의 어머님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저랑. 그래서 어머 어디 갔다 오니 막 이러고 아 저 스카 갔다 와요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뭔가 또 그 친구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초등학생 때 친구였다가 이제 저는 자퇴를 해버렸으니까 교복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뭐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진짜 친했어, 그 친구랑은.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부터 서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교복 입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갖고 초등학생 때 막 우리 나중에 교복 입으면 막 아 뭐 신기하겠다 나 교복 입어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도 했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렇게 진짜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런 느낌 있어. 약간 홈스쿨링 하면. 홈스쿨링을 안 해보면 느낄 수 없는 되게 신기한 느낌. 근데 가끔 막 그런 뭐지? 약간 하이틴 드라마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그런 푸릇푸릇한 중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를 가끔 보면은 어머 진짜 학교 가면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저게 드라마인데 실제로 저럴 가능성은 너무 희박한 거야. 지금 드라마 보고 실제로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망상인가 싶어서 응. 나도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졸업을 하고 중학교 자퇴를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다녀봤다가 자퇴를 중학생 때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왜냐면 아예 경험을 못 해봤고 한 번도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예비 중인이라고 이제 거기 그 먼저 뭔가 뭐 그런 거 있다. 저도 이것도 근데 정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먼저 그런 그 들어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내가 갈 중학교 같은 거 아직 입학 아닌데 수업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냥 약간 난 체험하자 그냥 먼저 가보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난 들었거든. 입학하기 전에. 그래도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내가 1도 거기를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조금은 경험을 해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제 고1이에요. 아 심지어 그 저희 동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잘 그 초등학교 자퇴를 해도 내가 아직 그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이라는 그게 남아있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 같은 걸 마음대로 활용하고 드나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언제든 자유롭게 오라 그랬어.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내가 실제 거길 다니고 안 다니고랑은 별개로 내 나이가 중학생이 되면은 그 권한이 없어지는 거지. 거기에 이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근데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권한이 없어진 지 4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학교, 심지어 이제 중학교 거까지가 의무 교육, 내가 다녔던 학교가 그 학교밖에 없으니까, 중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 초등학교밖에 나랑 연관된 학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니까, 그 뭐라고 할까? 중학 검정고시라 해야 되나? 그것까지 보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세요. 연락와서 그냥 이제 가볍게 안부 묻는 거지. 잘 지내고 있냐, 공부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있냐, 뭐 나중에 해보고 싶은 일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가볍게 그냥 안부 묻고, 뭐 곧 만약에 아직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안 봤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언제쯤 볼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만약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봤는데 중학교 검정고시를 안 봤다, 중학교 검정고시 언제쯤 볼 거니, 뭐 이런 거 묻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내가 통과를 하니까 고등학교 거부터 의무교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나를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 거야. 근데 이미 솔직해서 내가 이미 중3 중학교 검정고시 볼 때가, 중학교 검정 내가 언제 봤지? 중3 때 봤나? 중2 때? 중3 때 봤던 것 같아요. 중3 때 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이미 초등학교를 떠난 지 3년이 된 아이한테 계속 우리 학교 학생인 것 마냥 연락을 하셔야 됐었는데, 그때까지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니까 이제 연락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 나랑 약간 연관 없는 선생님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는데 내가 보면 진짜 이제 약간 그 학교랑 연이 끊겼구나라는 느낌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두 배 좀 마음에 들어. 약간 계속 그렇게 뭔가 가끔 이제 또 학교에 직접적으로 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가끔이지만. 근데 이제 중3, 이제 내가 중학생인데 계속 그 초등학교에 다시 가가지고 내 친구들도 다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다시 가가지고 뭐 막 서류 같은 걸 뗀다든가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좀 번거로웠는데, 그런 게 끝나갖고 좀 홀가분하다라는 기분이 들면서도 내가 진짜 이제 학교라는 기관이랑 완전하게 연이 끊겼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살짝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완벽하게 연이 끊긴 거잖아. 사실 의무교육, 그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를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무사히 보게 할 의무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날 관리한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버리니까 완벽하게 진짜 끊긴 거야. 전혀 이제 접점이 없는? 그 약간 느낌이 신기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그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던 근데 갑자기 끊기니까 약간 갑자기 전화가 안 오니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네, 근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원래 조금 빨리 볼까 하다가 너무 성급하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게,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랑 중학교 검정고시는 그냥 통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만 하면 그냥 졸업장 주고 끝. 그냥 이건 별로 그 점수가 뭐 굳이 뭐 전부 다 맞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60점 이상만 넣으면 돼서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이제 점수 자체가 내가 통과를 했고 말고보다 통과를 해도 그 통과한 점수가 100점 가까이는 돼야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에, 좀 우리가 이름을 아는 막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격 자체가 그냥,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학생부가 없고 내신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 점수로 이제 판별을 하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점수가 높은 거를 가져가야 이제 그게 조금 너가 학교를 안 다녔지만 약간 그런 학생부, 이런 걸 학생부 대체서식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학생부나 내신 같은 게 없는 거를 조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점수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빨리 통과하면 끝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좀 더 꼼꼼히 하고 보는 게, 그냥 빨리 성급하게 해서 통과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본 다음에 통과를 높은 점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왠지 빨리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늦게 하면 가장 늦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늦게 할수록 좋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나 그 고3? 그러니까
19살 때의 4월이나 8월쯤에 하지 않을까? 굳이 별로 빨리 할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100점 맞아야 하는 건데 그냥 괜히 막 그냥 성급하게 통과하고 싶어하고 빨리 했다가 뭐 막 실수 잔뜩 나고 이러면은 대참사. 물론 검정고시는 여러 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전에 봤던 예를 들어 고등 검정고시를 2번 봤는데 첫 번째 봤던 게 점수가 좀 별로였어. 뭐 이러면 또 그게 나름대로 약간 핸디캡으로 작용을 할까봐 그냥 굳이 여러 번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똑바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뭐지? 블로그에 중학교 졸업장 그것도 졸업장이라 불러도 되겠지? 졸업장 올렸는데 나가 이제 중학생이 아닌 게 돼가지고 16살인데 중학생 아닌 게 돼가지고 그거 되게 그게 막 댓글에도 다 약간 웃긴다고 뭔가 이 상황이 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나이의 위치가 애매해졌어. 아 진짜 검정고시 엄청 빨리 보고 막 후다닥 다 통과하는 막 그런 로망 같은 게 초등학생 때는 있었거든요. 멋있잖아. 근데 정작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 서류 다 막 떼고 하는 거 진짜 빡세요 생각보다. 아직 딱히 홈스쿨링이 그렇게 홈스쿨링 학생들을 별로 배려해주지 않거든요. 자퇴생들을 그닥 배려해주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잡하고 뭐 버그 걸리는 것도 사이트에 많고 온라인으로 뭘 예약하려면은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게. 그냥 내가 공부를 잘 해도 그 서류를 거기서 떼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실은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제가 그 6학년 때 자퇴를 했거든요. 나도 웃긴다. 왜 6학년 때 자퇴를 했지? 그냥 몇 개월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6학년 5월쯤에 자퇴를 했었는데 그게 뭐지? 그런 게 있대. 정원 외 관리 대상인가 뭔가? 뭐 그런 게 있대.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학교를 다닌 시간이 학교를 안 나간 시간이 3분의 2여야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나?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학교를 간 날짜가 이제 3분의 1이고 학교를 안 간 날짜가 3분의 2여야 날수가 그래야 이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6학년까지 다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홈스쿨링 학생이다. 얘는 이제 자퇴생이다. 라는 그게 거기까지가 이제 안 된 거야. 이게 학교를 안 간 지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어느 정도 날수가 며칠 정도 학교를 안 가면 이게 채워져야 얘가 이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그게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못 봤어. 그래서 그 검정고시를 한은 늦게 봤나? 한 4개월 정도 늦게 봤나?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아쉬웠고 생각보다 홈스쿨링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는 거에서는 뭔가 변수나 복잡한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홈스쿨 하면 이제 제 친구들이 너무 요즘도 뭐 최근에는 안 만나는데 많이 중2 때 만났을 때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나도 자퇴할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정해. 홈스쿨링은 그렇게 쉽게 그래 나 자퇴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함부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복잡하고 어려운 게 너무 많고 변수 너무 많고 뭔가 막 아까 말했듯이 이것저것 학생 뭐 대체서스 정원의 관리 대상 막 이렇게 뭔가 어려운 말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뭔가 왜냐면 자퇴를 안 한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 자퇴생들을 위한 그 서비스가 잘 돼 있지도 않고 설명도 많이 없어. 뭔가 굉장히 불친절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충 설명 뚝 던져놓고 뭐 니 졸업하고 싶으면 알아서 네가 잘 찾아보고 알아서 와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빡센데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제가 이제 홈스쿨링 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막 댓글 같은 데서 저도 홈스쿨링 고민 중인데 막 뭐 이제 조언 같은 거 이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되게 Q&A 같은 거에서도 홈스쿨링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만 하는 말이 침착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진짜 오랫동안 진지하게 사실 저도 그거 1년 가까이 고민해보고 홈스쿨링 한 거였거든요. 5학년 때부터 계속 홈스쿨링을 고민하다가 실제적 홈스쿨링이 딱 떨어진 게 6학년 5월이었던 건데 그 서류 절차 진짜 복잡하고 좀 설명도 좀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좀 안 좋고 막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항상 그거 홧김에 저지르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항상 그걸 진짜 뭐 학교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다는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면 진짜 뭔가 내가 미리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그리고 일단 엄마 아빠가 시간이 많아야 돼요. 홈스쿨링 아니면 그냥 뭐 저는 스스로 잘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른들조차도 너무 헷갈리고 이게 뭐야 막 싶을 만큼 홈스쿨링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진짜. 어른들조차도 막 헷갈려서 뭐 계속 실수하고 이럴 정도인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시간이 많아, 여유로워, 나를 챙겨줄 시간이 넘쳐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홈스쿨링 하기가. 또 이제 초반에 처음 홈스쿨링을 이제 시작할 때가 그게 힘들다는 거지. 나중에 저처럼 오래 계속 홈스쿨링 하다 보면은 또 좀 그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랑 검정고시 준비할 때 말고는 사실 평소에 딱히 어려운 건 없긴 한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가. 그 몇 가지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류나 변수도 너무너무 많고 막 그래서 진짜 단순히 어이없는 무슨 오류 같은 게 떠가지고 갑자기 막 졸업을 1년 늦게 하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홈스쿨링을 했다, 얘는 자퇴했어 라는 그 이미지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감도 있고 항상 나는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었고 나는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었어 라는 거를 모두에게 해명하며 다녀야 하는 거가 또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언제나 해명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일단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고 보는 습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난 다 괜찮다, 난 감수할 수 있다 하는 분들만. 그냥 홈스쿨링 해서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 연예인 중에서도 악뮤님들도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막 하셨는데 진짜 너무 지금 누구보다 잘 살고 계셔갖고 너무 아름답게 잘 살고 계셔서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순간 이제 별 계획 없이 그냥 나도 학교 안 가볼까?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 절대 안 돼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 잠깐 이런 말 하면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또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사실 나는 이제 학교라는 기관에 좀 뭐랄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양한 게 있죠. 이제 공부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뭐 사교성을 늘려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조금 넓혀주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게 있지만 그래도 나는 메인은 뭐라 생각하냐면 그런 이제 미성년자가 아직 이제 뭔가 직업을 갖지 않은 나중에 직업을 고민하는 시기, 나중에 내가 뭐 먹고 살지를 고민해야 하는 딱 그 정도 시기에 가는 것이 학교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지. 원래 같았으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글을 써볼 일은 없었어. 나는 글 쓰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니까 억지로 해야지.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나름 재밌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재능을 찾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라고. 나 그림 못 그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학교에서 과제를 내줘서 억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되게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 애들이 다 나한테 잘한대. 막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던 어떤 나의 재능이나 나의 취향을 알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잡다한 다양한 그 국영수 가사 은미체와 같은 활동을 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내가 강제로 골고루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골고루 그리고 강제적으로 해보다 보면은 원래 같았으면 내가 하지 않았었는데 강제적으로 해보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나는 학교의 역할이고 학교가 세상에 아직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초5 때 그거를 찾았어요. 초5 때 정말 좋은 담임쌤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때가 그냥 나 인생의 운을 다 쓴 것 같아 그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내준 어떤 숙제에서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약간 깨달아가지고
그 이제 작가랑 꿈이 생겨 블로그도 그때 시작했잖아요. 제가 5학년 10월쯤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가 블로그 시작한 거랑 꿈이 작가로 정해진 거랑 글을 재밌어하게 된 거랑 책을 많이 읽게 된 거랑 전부 다 그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냥 내 인생을 살려주셨어. 그냥 나의 모든 미래를 그 선생님이 확정해주셨어. 그냥 레전드 선생님이었음 진짜. 보통 선생님이 아니야. 여튼 완전 진짜 이게 스승이다 싶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그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약간 생기면서 내가 이걸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되게 자신감을 되게 많이 심어줬어요, 애들한테. 약간 엄청 소심하고 발표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엄청 자신감을 많이 심어. 사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도 그 선생님의 덕이 큽니다. 내가 방송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 그래서 그런 선생님 5학년 딱 만나니까 내가 그거 약간 거기서 약간 유레카를 하고 나서 갑자기 학교라는 것이 나한테 되게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저 근데 학교 생활 진짜 재밌게 잘했거든요. 보통 애들 학교 가기 싫어 막 이러는데 저는 학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엄청 학교 생활을 재밌게 막 즐기면서 학교 다니는 약간 그런 타입. 그리고 아파서 학교 못 가, 결석해야 되는데 학교 가고 싶어서 온 적도 있음. 진짜 학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친구도 엄청 많고 선생님들이랑도 잘 지내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내가 홈스쿨링을 하거나 자퇴를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때 너무 갑자기 학교가 나한테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갑자기. 그냥 내가 학교를 갈 시간에 집에서 책을 하나라도 더 읽고 글을 한 자라도 더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홈스쿨링 엄마랑 의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홈스쿨링이라는 거에 엄청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나 3, 4학년 때부터 홈스쿨링 얘기를 좀 하셨어. 원래 그냥 홈스쿨링에 대한 인식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게 조금 막 설득하는데 힘들었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음. 오히려 엄마가 먼저 말했어. 5학년 때 이제 학교가 그렇게 나한테 이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학교에서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저는 그런 생각만 했던 거지 학교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얻을 걸 더 얻다고 생각했지 나갈 것까지는 내가 전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엄마가 먼저 제가 이제 글 쓰고 블로그 하는 거 보면서 홈스쿨링을 먼저 얘기를 꺼내셔서 우리가 홈스쿨 해보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저도 이제 콜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홈스쿨링은. 그래서 제가 더 홈스쿨링 좀 순탄하게 풀리는 것도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도 있어 지금. 그래서 아무나 막 따라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홈스쿨하게 됐는데 그래서 학교를 안 좋아해서 자퇴를 했다든가 그런 건 딱히 아니야. 학교 재밌게 잘 다녔고 그리고 5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뭐 진작 홈스쿨링 할 거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5학년까지 잘 다닌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다닌 게 별로 후회되진 않아. 오히려 조금 더 다닐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튼 난 자기가 자기의 뭔가 미래에 하고 싶은 거 꼭 그 미래가 정확해졌다는 게 진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면 결 꾸준하게 하게 되거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숨 쉬는 동안 계속 그것만 하고 자기 직전까지 그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억지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정말 마음 깊게 좋아하는 게 생기면 사실 그게 거의 난 미래가 확정된 거랑 다름이 없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인데 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글에 진짜 좀 난 이쪽이 길이다 라는 거를 내가 잘 쓰진 않았어. 지금 생각하면 잘 써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해서 확정이 된 건데 재밌어 해서.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찾기 전에는 사실 학교는 계속 다니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편하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지만 홈스쿨링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내가 여러분 홈스쿨링 더 좋습니다. 홈스쿨링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좀 단점이 많아. 내가 해보면서 더더욱 느꼈어. 단점이 많아. 그리고 바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물론 성적이 나오면 그 나름대로 그 성적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순위권에 빡 찍혀야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감이 오잖아. 근데 그 모호함에 대한 두려움,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불안감이라 그러잖아. 이게 진짜 내가 지금 푸는 이 문제집에서 문제를 이 정도 맞추는 게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 거지? 이거를 감이 안 와요, 진짜. 심지어 나처럼 한 번 중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자퇴한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 보지 않으면 더더욱 감이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 뭐 한 20문제 중에서 18개를 맞았다고 쳐. 근데 이렇게 숫자만 들으면 20개 중에 18개를 맞췄대 하면 되게 많이 맞춘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제집이 난이도가 엄청 낮은 문제집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내가 알 겨를이 없는 거지. 실제로 요즘 애들이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보다 이 문제집이 얼마나 쉬운 문제집인지 또는 어려운 문제집인지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많이 맞춰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약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이 틀려도 이 문제가 진짜 누구나 많이 틀릴 만한 문제집, 그런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멍청해서 많이 틀린 건지 이게 잘 판단이 안 서. 그러니까 어디를 어느 만큼 더 보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주변에 또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홈스쿨링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곳인 거야, 그 학원은. 그게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그냥 기본적 국영수가사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보통 학교에 다니는 애들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가, 그 선생님들이,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모호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챙겨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검정고시 보러 갈 때 서류 같은 거 이제 받고 하는 게 진짜 복잡하잖아. 그 복잡한 절차를 선생님이 다 해줘. 다 해결해줘. 그 대신 이제 학원에 돈을 내면서 그 학원에 계속 다니는 거야. 그런 홈스쿨링 학생들만을 위한 학원이 있거든요. 저는 거길 안 다녀요. 왜냐면 난 그런 데 다닐 바에는 그냥 차라리 어차피 거기서도 다 똑같이 학교처럼 관리를 받는데 그럴 바에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갖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파라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는 파라서 안 다니긴 하는데, 그런 데 다니면 근데 나름 그런 부분에서는 또 훨씬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사람마다 본인한테 맞게 또 해보는 게 좋고, 여튼 그래서 정확한 순위권이 안 나오니까 막 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뭐 순위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건 없는데 그만큼 불안한 건 있다. 내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감을 못 잡겠어. 그래서 근데 엄청 쉬운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다 누구나 맞출 만한 엄청 쉬운 문제를 다 맞추면서 혼자 뿌듯해하고 만족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어려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다 틀리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 문제집 위주로만 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EBSI 가시면, 이거 근데 저는 이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EBSI에 보면은 수능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제가 수능 기출문제가 어딘가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EBSI인지는 몰랐거든요. 저 EBSI 본 지 오래됐는데 계속 EBSI라는 앱을 쓰면서도 거기에 그게 있는지 모르고 썼어. 그래서 그걸 최근에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나중에 한번 풀어봐야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2025년에 봤던 뭐 수능 그 기출 막 이런 것도 막 그 과목별로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파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문제를 답지랑.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해갖고 막 이런 걸로 또 약간 살짝 테스트 해봐도 내 수준을 살짝 알 수 있겠다 싶기도 그렇더라고. 그건 다 이제 누구나 똑같이 보는 시험인 거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보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난이도를 잘 모르겠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검정고시보다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얘기하는 걸 그냥 내가 들어보면 검정고시보다 어려워 보이더라고, 보니까 얘기하는 것만 들어봤을 땐. 검정고시는 좀, 고등학교 검정고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검정고시랑 중학교 검정고시는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응용 문제나 아니면 이해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없고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만 알면 되는, 내가 그런 거 완전 기초적인 그 부분의 개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봤으면 풀 수 있는 완전 기본적인 것만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너그러워요. 시험이. 왜냐하면 이제 그게 오로지 졸업장을 주는 시험이기도 하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점수가 조금 떨어지게 나왔다고 막 졸업을 안 시켜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오로지 졸업장 하나를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막 이렇게 높게 치진 않아.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한 개도 안 내고 막 100점을 맞고 싶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무난히 나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데 싶으면 사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될 만큼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또 거기 보면 이제 약간 감동적인 장면 같은 것도 있어요. 약간 손녀랑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는 거 손녀랑 이제 할머니랑 같이 와서 똑같은 시험을 보는 그런 약간 감동적인 장면도 목격할 수가 있고 거기서는. 근데 가끔 생각해보면은 아니 이런 수학에서 그래도 아무리 기본적인 개념만 있다고 해도 어려운 공식 같은 거 가끔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할머니 분들이 다 푸신다고 하면서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 그러긴 해요. 가끔 좀 살짝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오로지 기초적인 개념만 물어보긴 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는 살짝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검정고시 그 엄청 높은 점수를 맞아야 하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말고는 굳이 막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3번이나 4번 찍고 3번이랑 4번이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 근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OMR 카드만 제출하고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본 그 시험지 자체는 집에 그냥 들고 오거든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래요. 나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본 거라고는 초등학생 때 수행평가 몇 개 본 거밖에 기억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수행평가 보면 그 OMR 카드 자체를 안 쓰기도 하고 그 시험을 본 종이 자체를 선생님께 제출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집에 와서 그 문제를 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때 검정고시를 보니까는 그 OMR 카드만 제출하고 시험지는 그냥 집에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서는 시험지를 들고 오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 봤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요즘에 학교마다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학교에 대한 내가 질문하면은 그건 학교마다 달라요라는 답이 되게 많더라고. 지식인 같은데 물어봐도. 제가 학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질문을 꽤 많이 올려요. 소설 쓰거나 할 때 좀 필요한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요즘에 친구들도 바빠가지고 연락 잘 안 해가지고 지식인이나 여러분? 께 안 물어보면은 저는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끔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계속 조금 연락을 하고 연을 이어가 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서로 그냥 바쁘고 또 제가 굳이 막 연락을 먼저 막 이렇게 원활하게 막 하는 그런 타입이 더 아니어가지고 그냥 먼저 연락 오면은 같이 재밌게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뭔가 좀 더 활동적이 같이 뭔가 해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같이 해보자거나 같이 놀자거나 이런 걸 많이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면은 그대로 좀 연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걔네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나도 고등학생 막 바빠 죽겠고 막 이러니까 서로 연락을 잘 안 해. 그래서 이제 먼저 문자하면 살짝 민망한 약간 상황이 됐는데 가끔 이제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든가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은 사실 실친 이미 진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친한테 딱 물어보면은 가장 확실하고 좋은데 이제 블로그나 방송 같은데 좀 사람마다 학교 그 체제가 너무 다른 것도 좀 있고 지식인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심지어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요즘 중학생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한데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막 이렇게 답을 해주는 사람도 많고 특히 그건 챗GPT나 제미나에도 모르면서 아는 척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신뢰가 좀 없고 그나마 제가 가장 믿고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블로그나 방송이긴 합니다. 요즘 그리고 재미나가 부쩍들어 나한테 거짓말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뭘 물어보지 못하겠어. 얘한테 물어봤자 뭐 하나 약간 이런 생각. 어차피 결국 거짓말일까봐 내가 다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봐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내가 검색해서 처음부터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AI도 뭐 나중 되면 많이 발전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살짝 별로.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AI 많이 발달했는데 요즘에는 뭐 학교 숙제 같은 거 내거나 할 때도 AI 많이 쓰려나?
난 내가 초등학생 때 뭐 숙제할 때 AI가 거의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AI 뭐 인공지능 해봤자 그 구글 어시스턴트 나 시리 같은 애들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런 애들이 거의 전부다 보니까 AI가 뭔가 숙제하거나 할 때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AI가 없어서 완전 다 애들이랑 수제로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AI 많이 쓸 것 같은데 왠지 숙제할 때도 선생님 AI 쓰지 말라고 그러나? 선생님이 너희들 AI 쓰면 안 된다 막 이러시는 거 아니야? 막 몰래 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분명 여러분들이랑 또래인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뭔가 그 요즘 문화나 그런 유행 같은 거, 나 요즘 학교에서 어떤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얘기하다 보면 마치 약간 내가 옛날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아이고 요즘 학교는 어떤가 약간 이런 느낌. 나 때는 말이요.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드네. 이상하다. 나도 분명 또래인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전혀 뭔지 모르겠네. 뭐야 벌써 9시 15분이야. 넌 9시에 방송 끝내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너 홈스쿨링 얘기 되게 잔뜩 했다. 아니 홈스쿨링 얘기만 하면 내가 살짝 흥분하는 게 혹시나 누가 깊게 생각 안 하고 막 따라갈까봐 무서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홈스쿨링 했다가 약간 후회하는 사람도 꽤 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누가 섣불리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내가 조금 흥분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느낌. 홈스쿨링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방송이 편하네. 지금 자율제로 바꾸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자꾸 이제 수요일? 언저리쯤에 약간 백원공지를 올리게 되는 것 같아. 원래도 어제 백원공지를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수요일 반복되나 싶기도 하고 해서 내일이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킨 거거든요. 이때쯤이 좀 편하네. 재밌다. 난 잡담 떠는 게 이렇게 재밌지? 그러면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다음 주 중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대화 상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은 백바